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0대 아이돌한테 댓글을 꼭 우리 고모 닮았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건물 청소 아줌마 닮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모욕죄 될까요? 유튜브 댓글로도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기 변호사 안영서 변호사입니다. 네, 와 잠깐만. 저희 펌에서 이제 형사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연예인 분들 아니면 BJ 분들 이런 분들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리해서 악플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론 관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이제 전문성을 쌓게 되었는데 저희가 대형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안영서 변호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예, 이제 완전 이제 그 연예계 큰 물에서 노시다가 이제 또 저희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좋은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원래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BJ들 또 인플루언서들 많이 했으니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인플루언서들한테 가장 걱정거리가 여론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론이 허위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댓글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고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여론 대응이나 뭐 입장문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지 그런 좀 플로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측에서 대응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악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할 때 이제 뭐 어떤 경우일 수가 있죠?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어떤 특정 이슈나 논란이 생기면은 물론 이제 뭐 합리적인 비판들도 많지만은 좀 사람들이 나에게 이 도파민을 공급한다 막 신난다 해서 이제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서 이제 각종 뭐 비난이나 악플들을 다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선을 넘어서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뭐 통매음성 그런 게시글들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달린 여러 게시글들을 한 번에 좀 취합해서 단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한다거나 얘가 사실을 말했는데 나한테 명예훼손적일 때 그 다음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욕설이 있으면 모욕으로 고소한다거나 아니면은 외설적이거나 좀 성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통신매체음란으로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댓글들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고소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슈와 관련해서 달린 여러 게시물들을 이제 체증하고 모아서 하나의 고소장에 담아서 한 번에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고소를 하시는 고소인 입장에서도 좋은 게 일단 피의자들이 뭐 여러 명, 많게는 뭐 수백 명에 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고소장에 관련된 배경 사실을 담아서 설명을 해서 하나의 경찰서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한 번만 출석을 해서 고소인 조사를 성실하게만 잘 받으시면은 이후에 이제 경찰이 뭐 혐의 있다고 생각되는 뭐 악플들을 수사협조 의뢰를 각 포탈이나 뭐 커뮤니티에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것들을 각 피의자들을 주소지로 그 관한 경찰서로 뿌리게 되니까 이제 쪼개서 고소하면은 우리 인플루언서 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는 게 좋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기술적으로도 좋고 또 수사기관도 편하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도 한 번에 잘 좀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200명을 다 정리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 뭐 10명, 20명씩 고소장을 쪼개가지고 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이게 쪼개기도 좋고 편하기 때문에 200명 한꺼번에 내버리면 경찰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쪼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역할이다. 고소를 한다면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넣어야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악플이 달렸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확인은 한 어떤 사실에 관련된 명예훼손이다 하면은 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들여서 고소하고 특정해서 잡아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저희 국내 사법기관의 법원의 인증, 오피셜을 받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자 입장에서 난 사실적시 처벌받았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랑을 해버리면 오히려 저 연맥일 수가 그렇죠. 그거는 정말 한이만도 못한 그런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게 우리가 처벌시켰어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제가 예전에 그 BJ분 한 분 건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미 고소장을 내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사건이 잘 안 풀려서. 근데 그때 댓글이 호빠 단거리고 엄청 많이 다닌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사실적시로 고소를 하신 거야 이분이. 이러면은 이제 인정돼도 이거는 나락이십니다. 여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바꿔야 된다. 뭐 10번이면은 단거리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덫을 나중에 했는데 어쨌든 얘 한 사람 처벌하는 것보다는 여론전 대응이 더 중요하니까 요런 사실적시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재판장님 제가 단거리였다는 거를 확언해 주세요 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선드리지는 않습니다. 재판부 인증 단거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게 제일 많죠. 네,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어떤 점이 허위 사실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악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있는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고소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요건을 보시면은 뭐 비방을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뭐 공연이 이제 특정되게 적시를 한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더 셉니다. 그래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고 이제 다만 법정형이 세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좀 엄격히 볼 수가 있고 또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어떤 공적 관심의 사안에서 일부 논평이 있는 중에 뭐 일부 잠깐 허위 사실이 섞였다거나 이러면 또 고소해도 좀 뭐 불송치되거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고소를 할지를 좀 전략적으로 네, 허위 사실이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는데 내가 요 작은 부분까지도 주장을 했다가 수사기관에 봤을 때 요 부분은 사실인데요 라고 해서 전체가 무혐의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허위 사실 고소했는데 무혐의 받았다 이러면은 마치 또 이게 또 국가기관이 사실로 인증한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허위 사실 같은 경우 법적으로 의미 없는 허위 사실은 덜어내고 유죄가 인정될 만한 핵심적인 허위 사실로 모아가지고 또 허위 사실만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안영사 변호사님이 재산이 10억인데 제가 13억 있다고 소문을 냈다고 해서 그게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7억 있다고 소문냈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니니 좀 명예훼손적인가요? 3억 깎으면 명예를 고양시킨 거. 네, 고양을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기는 하니까 그거를 고소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언론에는 이 사실이 진실이었네로 이제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욕. 이게 좀 가장 수월하죠. 욕설이 있으면 고소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모욕죄 자체가 이제 어떤 인격적 가치에 대한 뭐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계적으로도 뭐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으로만으로 혐의가 좀 인정될 확률이 명예훼손죄에 비해서는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플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대 아이돌한테 댓글을 꼭 우리 고모 닮았다 뭐 이렇게 우리 건물 청소 아줌마 닮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모욕죄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이제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그 당사자와의 관계나 뭐 발언의 맥락, 경위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상담을 받거든요. 뭐 있으면 고소돼요? 뭐 있으면 이건 되죠. 유죄 나오죠. 뭐 지랄은 뭐 어떠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어떤 표현만 있으면 다 모욕죄가 무조건 성립하시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할 때도 그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범죄 일람표 같은 걸 정리해서 내야지 그냥 뭐 X발 들어갔다고 하면 다 넣어버리면 X발은 또 무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 고모 닮았다 요거는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요거는 방어가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고모가 예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아이돌만큼 예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통신매체 용음란죄. 특히 여자 아이돌이나 뭐 남자 아이돌도 요즘에 있지만 음란한 이제 댓글이 달리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죠. 네, 이제 유명인들한테는 그런 성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성적 욕망을 좀 만족시킬 목적으로 좀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뭐 글, 그림, 뭐 도화 같은 것들을 좀 보내면은 이제 이런 통신매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유명인 악플 고소 같을 때 이걸 주의해야 할 점은 도달하게 한 자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이런 글을 게시했냐, 어디에 올려서 유명인들에게 도달하게 했냐에 따라서 이 죄 혐의 인정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랑 좀 전략적으로 초기에부터 같이 좀 논의를 예를 들어 해서 뭐 너의 가슴이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그 아이돌한테 직접 보내면 당연히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돌이 있는 예를 들어 뭐 DC 갤러리에 그 댓글로 적었다거나 그건 아직 아이돌이 못 봤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돌 법무팀만 보고 고소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도달이 과연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하는가 요거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매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 측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좀 방어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DC 갤러리나 기사에 적었을 때는 방어 가능성이 도달이나 이런 것들 하면 한 60%? 네. 좀 더 높긴 하다. 네. 그래도 또 도달 요건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상담을
만약 유튜브는 외국 기업이라 고소 안 당함 이런 게 달리거든요. 유튜브 댓글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일단은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고소를 했는데 이제 물론 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냐가 이제 어렵고, 유튜브가 이제 뭐 구글 쪽이기 때문에 이게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통매음이나 이런 성적 목적으로 게시한 글, 특히 뭐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게시글이거나 하면은 더더욱 인적사항을 협조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유튜브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좀 어렵고요. 또 유튜브도 이제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그냥 질러버리시면은 꽤 위험하다. 요즘 최근 들어 보면은 또 미국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고소하신 입장에서는 아예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고, 또 댓글 다는 입장에서는 그냥 막 달기에는 이제 뒤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쌍방과실이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채팅을 녹화하면서 싸웠는데, 그러면은 모욕죄가 희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진 않고 둘 다 고소가 가능한 거죠. 서로 욕을 했으면은 둘 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한 명만 내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기만 하면은 그래도 쟤가 욕한 걸로 인해서 좀 시작됐다 이런 걸 좀 감안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폭행이랑 똑같습니다. 둘 다 때렸으면 둘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통매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먼저 나한테 욕해서 내가 성적인 욕설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꼭 비유를 드는 게, 그러니까 상대는 너를 째려본 거고 너는 한 대 때린 거다. 그거 딱 그 비유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좀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른 스테이지가 열리고, 모욕도 서로 고소하셔가지고 나중에 합의해서 퉁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 원래 표현이 세다고 하더라도 서로 쌍방으로 모욕을 했었던 그런 맥락이나 경위가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처벌받을 수 있는 수위보다는 좀 낮아질 확률이 더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뭐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플루언서 고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 관리나 여론 대응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장문을 냈을 때 좀 변호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역공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내가 인플루언서다 싶으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상의해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섣부른 대응에 더 많은 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